여기 오는데 좀 힘드셨죠? 예.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12시 한 20분에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막 여러분들 앞에 도착한 겁니다. 손정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프로그램을 조금 맞춰서 넣기 때문에 한 달 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고 또 그 내용에 의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지만 사실 어저께 저녁에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다른 배경으로 저를 만나러 오시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또 공유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고백하는데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저의 오늘 강연은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까 잠깐 클립을 통해서 보셨지만 장애인 조정 선수들에게 또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의 돌멩이로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참새를 잡는다. 그런 식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얘기 이제 시작해보죠. 우리 얘기. 이게 지금 이 앞에 딱 서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 딱 서니까 여기가 하나로 이렇게 쫙 저에게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산이 돼가지고 이런 강의 세팅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에게 좀 확 드는데 한 5분 동안은 버퍼링하는 시간을 지금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운동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운동 전문가.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인 분들 한번. 그 외의 분들은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소수로 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Choice for Excellence. 그래서 오늘 세택 함께 우리가 모였는데 제가 강의할 분량을 생각하니까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식 시간도 드려야 되고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시간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가급적 영어를 많이 안 담으려고 슬라이드에 노력했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오늘 어떠한 각오나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기대감으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트레이닝을 잠깐 접어두고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함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주제를 Choice for Excellence.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 앞에서 위대한 엑셀런트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저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운동 전문가로서 아니면 이 트레이닝 필드에서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헬스, 케어, 건강, 피트니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필드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내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까? 지금 학생으로서 이 필드에 진출하는 것을 준비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이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는 모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운동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운동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운동 얘기와 함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전문가로서 어떤 준비를 해서 이 필드에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존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른 얘기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지치면은 중심을 좀 잃어버리면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자, 개인적 이야기. 언제나 개인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만에 가서 82.5kg급 역도 제 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2등 한 친구는 대만 친구였고 3등 한 친구는 또 저와 함께 한국체육대학을 다니는 친구였고 그리고 저는 저 가운데 지금 서 있죠. 저는 체육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체대에서 역도를 했습니다. 역도를 해서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대만에 가서 후체능컵 국제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아주 썩 그렇게 훌륭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고 이 대만의 이 오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그렇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제 기록보다는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컨피던스, 제가 자신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국가대표 클립을 잠깐 들었지만 여기 여러분 제가 이 순간을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운동할 때 체육대학에서 나는 꼭 메달 박스 위에 올라가면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스마일을 하면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 태극기를 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지만 눈가에는 이렇게 찬찬한 이렇게 좀 눈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연출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스마일과 함께 눈가에 눈물을 적셔서 내 고뇌를, 내 고통과 헌신과 인내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국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쭉 가다가 무궁화 삼천리 전에 이게 쫙 끝나잖아요, 사실. 그리고 다시 후렴에 그런데 이거를 대만 사람들이 2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반쪽으로 끝났어요. 한참 감정이 고조될 때 애국가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런 연출했던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준비하셔도 이렇게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자,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런 곳에 와서 금메달도 따고 어디다 이제 금메달도 땄다고 청소년 대표로 나가서 했다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자신이 있죠. 자, 그러면 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온 제안이 기아농구단에 트레이닝을 담당해달라고 프로농구가 시작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What I could do. 그게 제가 27살의 나이에 기아농구단의 체력 트레이너로 뽑혀가면서 스카우트에 가면서 뭐 스카우트라고 얘기할까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뭐였냐면 기아농구단에서 허재, 강동희, 김유택을 운동시킬 수 있습니까?가 저의 인터뷰 질문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냐? 근력 트레이닝, 파워 트레이닝, 근지구력 트레이닝, 여기 보시면 유산소 트레이닝, 스피드 트레이닝, 민첩성 트레이닝, 등속성 기구를 가지고 그때 당시 사이벡스와 같은 기구를 가지고 간단한 재활 트레이닝을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27살에.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허재 선수, 강동희 선수, 김유택 선수, 지금 사실 말하자면 뭐 김영만 선수도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 감독이 된 사람들을 제가 트레이닝 할 수 있었던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지금 나오는 스포츠 과학의 근거에서 할 만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역도 선수로서 근력 트레이닝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한체대나 서울체육중철고에서 많은 다양한 훈련을 접해보면서 가졌던 노하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것도 잠시 한 1년 지나니까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늘 완벽한 상태에서 몸을 잘 활용해가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치거나 다치진 않아도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는 것,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선수들이 와서 왜 이렇게 이것은 잘 낫지 않고 왜 이렇게 이 무릎의 문제는 저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뭐 찢어지거나 깨진 건 아닌데 왜 병원에 가면 MRI나 엑스레이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저를 괴롭히죠? 정경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김영만 선수 지금 감독이 저한테 얘기한다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죠. 왜? 저는 트레이닝 방법에는 탁월했지만 그 트레이닝 방법에는 탁월했지만 구조적으로 인체가 어떠한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력이 움직였을 때 증가하고 사이즈가 커지는 거 외에 뭐 좀 민첩해지고 스피드해지는 거 외에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것을 제가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올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잖아요. 제가. 연봉이 그때 당시에 1996년도 당시에 제가 3,200, 3,400 정도 받았습니다. 모른다고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거죠. 너는 왜 여기 있어? 이것도 모르면서. 근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여기 뭐 재활 전문가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등속성 장비라고 마에덱스나 사이벡스를 치면 무릎에 90도 굴고 신전의 그 각도 내에서 왜 커브가 이쁘게 안 나오고 어느 각도만 지나가면 흔들리면서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여러분들의 고객을 트레이닝 시킬 때 이상하게 자꾸 이 동작만 하면 아프고 이 운동하면 아프고 어저께 선생님이 저에게 이 운동하라고 한 것 때문에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면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이야 기분 좋다. 그거 아니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를 꼭 공격하는 것 같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따로 운동을 시키라고 감독이 얘기해주면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그 떨려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뭘 해야 되냐?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가지고 그냥 테라벤트나 튜빙 가지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안 나와요. 왜? 모르니까. 무릎이 아프면 이 고관절 훈련을 좀 많이 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그냥 스트레스가 좀 이쪽으로 가서 좀 덜 아프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기도 어리고 정성 어린 바램? 그거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질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영만아, 야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니까 약간 무릎이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좀 당기니까 무릎이 좀 덜 아프지? 물어보는 거죠. 유도하죠. 유도. 저게 이제 부족한. 여러분 여기서 제 얘기지만 한국에 온 지 지금 2년째가 돼갑니다. 제가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 블로그는 없지만 카페를 통해서 한 4,000명이 넘는 트레이너분들에게 4,000명이 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니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년여 가는 현장에 계신 트레이너분들의 많은 그 속 이야기를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들의 속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제가 피아노 구단에서 겪었던 저 부족함. 저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security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보호하는 시스템. security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IN을 그 앞에다 붙이면 insecure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보호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보호가 안 되는 상태는 늘 불안한 겁니다.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전해오는 메시지는 처절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니까. 처절함. 어떤 트레이너들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검찰에 넘길 수 없지만 자기를 조사해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기꾼이냐?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계속 들려오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저는 아무래도 고객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들을 지금 잘못했다고 막 반성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강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brokenness.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신 분들은 brokenness. 제가 유리를 한 장 갖고 와서 여기서 딱 떨어뜨리면 깨지죠. 그게 broken이잖아요. brokenness가 우리 한국의 피트니스 필드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피트니스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그룹 안에 함께 넣어주십시오. 선수 트레이닝. 물리치료사로서 선수 트레이닝 하시는 분. 운동 처방사. 에어로빅을 오랫동안 하신 전문가 여러분. 그룹 엑서사이즈 엑스퍼트. 그룹 엑서사이즈만 인스트럭 하시는 분들. 크로스핏. 부트캠프. 장애물 코र्स. 자기 혼자 집에서 하는 정체 없는 운동 전문가. 뭐가 됐든 간에 이 필드 안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제가 받았던 그 상처. 그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러 가려고 지하에 있는 트레이닝장으로 내려가면서 화장실에 들리면 꼭 볼일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하기 싫다라고 느끼게끔 했던 그와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학생들이 오셨는데 야 나는 지금 앞으로 헬스케어 야 이제 운동 스포츠 뭐 exercise에서 medicine 운동이 약이다 막 해가지고 지금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에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여기서 홍정기라는 사람이 딱 말하는 길을 brokenness, emptiness 좀 더 영어로 hurt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많은 워크숍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멋쟁이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들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서 얼굴이 대부분 우리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러 왔다가 이 트레이너분의 근육은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몸매도 끝내주고 트레이닝 시키려는 의지도 강한데 이 트레이너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 happiness, 기쁨, joy, 보람, self-fulfillment. 자기 자신이 발현되는 거, 보람. 이게,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죠. 있으신 분이 있죠. 지금 여기 오실 때, 벌써 들어올 때부터 딱 가방되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 갔다가, 저 홍정기를 트레이닝계의 데일밴드로 불러주세요.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져. 데일밴드가 좀 바뀌었나? 데일밴드가 회사가 아니죠. 트레이닝의 CT? 프리렴인데 약한 거.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저한테.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건 좋은 거죠. 상처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됩니다. 상처, brokenness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힐링 카운서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멋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좀 이따가 2부 되면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베드 갖다 놓고 여기서 아무나 막 무작위로 해도 뭐 몇 명은 안 걸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제 프로토콜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 근육에 힘이 없거나 통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안 아파요? 네. 그러면 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샷을 찍으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이거로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뭐가 하나 새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닝 잘 시키는데 저쪽 가서 저기 나왔다 그러면 저런 거. PF 그래. PF 프로그램 팔로우. 이거 한국에 제가 왔는데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강해요. 그리고 그게 강한 것이 왜 그러냐?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를 빨리 덮어야 되는데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치유가 아니야. 트레이너가. 내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오늘 choice for action. 그들의 초이스는 뭐냐?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수료증. 그거를 그냥 뒤에다 그냥 도배를 해놓으면 뭔가 내가 커버가 된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커버하든가요? 솔직히 저하고 얘기해요. 커버하든가요? 그거는 약발이 곧 떨어질 겁니다. 저야말로 기아노보다 트레이닝 최고 데일밴드 아니에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저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학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차병원 한국에 다니는 제대로 한다는 재활의학병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모두 열심히는 하고 계셨지만 제가 원하는 수준의 데일밴드가 없었어요. 유학을 해야 돼요. 너무 멀리 동부로 가면은 한국이 그리울 것 같고 약 10시간만 걸리는 서부로 가자. 기후도 한국과 비슷한 데로 가자.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가 안 돼요. 영어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님 여러분들 오셨다면 큰 위로를 받고 가십시오. 저는 체육중학교부터 한체대까지 10년 동안 역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공부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한다고 조금 티내고 다녀가지고 지금 제 동기들이 만나가 가자마자 2000년도에 제가 갔습니다. 1996년도 겨울에 들어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모비스 농구단이 될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어학원을 4달 다녔습니다. 어학원을 4달 다니고 나서 곧바로 남부 오레곤 대학에 선수 트레이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널 왜 써줘야 돼? 내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너였습니다. 약간의 사기는 먹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사기를 치면 안 먹힙니다. 한 번은 먹힙니다. 한국에다가 뭐 국정원에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유명한 트레이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판덱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수영복과 같은 이 레슬링복 같은 걸 입고 제가 역도했던 사진을 몇 장 보여주니까 예, 잘하는 것 같다. 들어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선수 트레이닝 실습했습니다. 저주파 치료기도 돌려보고 초음파도 돌려보고 아이싱 만드는 거, 테이핑, 뭐 선수 트레이닝 기초 과목 1년 반 동안에 저를 멘토링 해주시면서 그 밑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레곤 주립대학에 가서 이 클래스들을 제가 들어요. 여러분 이 클래스 지금 학생분들이나 운동 전문가분들도 여기 지금 익숙한 클래스들 좀 몇 개 있으시죠? 그거 들은 겁니다. 자, 한국말로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들었죠. 그 얘기는 뭐죠? 한 50%는 못 알아들은 거죠. 자, 많이 들었어요. 50%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기능예보학, 인체예보학, 운동생리학, 역학, 심리학, 영양학, 의학 전문 영어, 운동치료, 물리치료, 선수 트레이닝 기초 및 행정, 상지, 하지, 부상평가, 이 스페셜 토픽 과목들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죠? 관절가동술, 신경가동술, 머슬 에너지 테크닉,
PNF, 네? 플라이메트릭스.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때 마이오패샤, 머슬 에너지 테크닉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996년도에 트레이너가 돼서 2000년도에 미국을 가서 2002년까지 이걸 하고요. 2002년에 오레곤 주립대학 박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2002년도에 딱 박사를 들어갔더니 장학금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으니까 과목을 가르치네요. 그래서 기능의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능의 과학을 가르치면서 이 클래스들은 자 박사 과정이 듣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이게 학부 과정이랑 제가 같이 들고 전 선수 트레이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선수 트레이너의 자격증은 박사 들어가서 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다 듣게 해줘서 제가 이것을 따고 들어가요. 그럼 얘기는 뭐냐? 박사도 해야죠. 학부학생 과목 들어야죠. 오후에는 저희 지도교수가 저 어디로 내보내겠어요? 그냥 막 이론 공부만 하고 선수 트레이닝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해가지고 2개를 제가 잘 배웠어요. 테이핑을. 한 1년 반 동안 테이핑하고 재활 과정 하니까 ACL 손상돼서 오는 애들, 어깨 슬랩 나가서 오는 애들, 어깨 연골 나가서 오는 애들, 인대 뭐 떨어지는 애들, 이거 늘 애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996년도 이전에 1990년도에 한치대에 제가 입학했다. 그럼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강하는 그게 얼마나 비싸고 싸고 가네요. 그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들의 한계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피트니스계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게 피트니스계의 탁월한 지도자분들도 방향을 바꾸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오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단점이 뭐냐, 대학이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못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사설교육은 계속 흥망할 것 같습니다. 학원이 흥망할 거죠. 운동 전문가로 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탁월한 강사들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temptation, 뭔가 토요일, 일요일 날을 들여서 마이오패샤 릴리스가 됐건 TRX가 됐건 SRX가 됐건 DRX가 됐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교육에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기초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속으로 다 같이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기 학생분들이 지금 트레이닝 잘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저 학부과정 애들이 저렇게 몇 년을 배웠냐면 미국에서 4년을 배워요. 4년. 우리가 그와 같은 강도로 안 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삼면을 갖고 있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한 고귀한 인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룹 엑서사이즈 마스터 트레이너가 됐건 에어로빅스를 활용한 운동 전문가가 됐건 이제 다양한 다이내믹스한 바디 쉐입, 동작, 예쁜 폼을 떠나서 이분들이
이와 같은 운동을 할 때 어떠한 사이클이 진행되는지, 어떠한 근육이 동원되는지, 그 근육이 잘 동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관절이 보상하는지도 앞에서 이걸 끼고 1, 2, 뭐가 됐든 간에 하시면서 그게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